화요일 증시 이후로 3일째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결과 말고 결과로 만들어지는 분위기를 잘 살펴야 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지표가 좋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라는 부분인데 뒤어 이어가겠습니다. 테슬라 뉴스들이 몇 개 있었죠. 내년 1분기에 FSD를 중국과 유럽에 출시할 수 있게 하려 한다는 뉴스. 10월에 로보택시를 공개한다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박스 하단에서 상단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박스에서 상승과 하락은 횡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새로 오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를 해야 할 듯하니 이해해 주시고요. 호재가 터져도 박스 안에서 상승은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박스를 뚫고 지나가서 박스 이동을 시키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엔비디아는 악재가 있었죠. 반독점 조사한다는 악재였는데 제 영상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엔비디아 하락 전에 하락 가능한 세 가지 이유를 영상에 담았었는데 새로운 하락의 이유는 나오지 않고 내리니까 이미 나온 이슈 가지고 꼬투리 잡아서 하락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말씀드리게 되는데 이런 게 주식입니다. 지금은 증시가 조금씩 내리고 있는데 분위기가 안 좋은 건 사실이죠. 그래서 다른 곳으로 수익을 한번 내볼까 하고 지금의 하락장에서 버티는 종목을 찾아서 배당주나 가치주로 옮기려는 분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이건 정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영상으로도 만든 적이 있는데 기관들만 할 수 있는 트레이딩이 있는데 일반 투자자가 따라하면 안 되는 트레이딩들이 있습니다. 아주 많은데 하나를 말씀드리면 성장주에서 가치주, 배당주로 옮기려고 하는 겁니다. 단기적이든 중기적이든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수익 한번 내보겠다고 가치주나 배당주로 옮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치주가 버텨주고 있다고 옮기는 경우도 있고요. 배당주는 보통 기업의 확장은 끝났고 확장을 해놓은 상태에서 유지를 시키는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큰 주가의 움직임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배당주나 가치주로 옮겨야 한다는 말만 듣고 옮겨갔다가는 주가 하락으로 마이너스를 볼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가치주의 상승은 대세 상승장이 아니면 길지 않고 증시를 움직이는 메인은 성장주들인데 성장주들이 오르지 못하면 가치주도 따라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증시가 올라가려면 성장주가 상승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가치주의 자금은 성장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성장주가 상승할 때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는 가치주도 있긴 합니다. 텐베거 주식을 찾으시면 되는데요. 가치주들이 형성되어 있는 주가에서 텐베거가 있는 종목은 찾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로또와 같은 건데 테크주들의 주식 분할로 접근성도 좋아졌고 움직임도 좋은데 굳이 가치주로 옮기라는 이야기로 매수해서 시간을 낭비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네 종목 보시면 주가 상승이 있었던 2023년 이 종목만 상승한 것이 아니고 증시 자체가 좋았습니다. 테크주들은 아주 큰 주가 상승이 있었죠. 증시 자체가 좋아서 상승한 건데 이 종목들이 특히 좋았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0년 기준으로 보면요. 코카콜라 빼고 보시면 생각나는 종목이 있죠. 인텔. 10년 전 주가의 부근이라는 겁니다. 성장주에서 배당주, 가치주로 옮기는 건 포트폴리오를 망치는 겁니다. 정말 배당주로 가시려면 배당주를 매수하는 시기가 있는데요. 그 시기는 주가로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건데 가르쳐 드릴 게 많아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배당은 하락장에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같이 빠르게 많이 올라온 증시에서는 가치주, 배당주를 매수하는 게 아닙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증시의 방향 결정은 성장주가 하기 때문에 버티더라도 나중에 하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부를 폭넓게 하셔서 꼭 제대로 된 주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금 물량 소화하는 증시로 보이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기준까지는 물량 소화로 보고 있는데 차트로도 물량 소화인지를 체크할 수 있지만 주식을 오래 하다 보면 증시에서 무언가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꼭 그런 자리들이 있더라고요. 이 자리가 물량 소화를 하고 가는 자리였는데 자리라고 무조건 하는 건 아니에요. 미뤄질 수도 있는데 피해가지 못하고 물량 소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떨어지니까 명분을 찾는 분도 계실 텐데 지금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에 걸리는 장이라서 분위기를 잘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몇 가지 보시라고 해드린 게 있었죠. 이런 부분들이 물량 소화할 때 사용되는 것인데 일본 금리 인상 이슈, 엔캐리 자금 이슈, 경기 침체 이슈들이 다시 고개를 든 것 같고요. 그리고 모멘텀 부족 이야기도 들리고요. 테슬라, 엔비디아 별 뉴스 아닌데 주가에 영향을 주고 오늘 지표들은 모두 확장 국면인데 증시의 상승은 저조했습니다. 하나 남았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튀어 올랐는데 다시 내려오느냐 아니냐 235 위에 주가가 머무르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물량 소화라고 생각하는 지수의 기준은 5,400부근 보고 있거든요. 박스 하단이 아래라서 조금 빠질 것은 예상해둬야겠지만 5,400부근 보고 있습니다. 그 아래로 하락하게 되면 증시 분위기가 바뀔 수 있는데요. 증시 하락에 영향을 주었던 악재가 잠잠해져서 올라왔는데 다시 고개를 들어서 하락을 하게 되면 다음은 그 악재가 이제 부각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일본 금리 인상 이슈나 엔캐리 자금은 경기 침체 프레임으로 하락하게 되면 따라 나올 것들이라 두세 번째 문제고요. 부각이 될 수 있는 게 경기 침체 프레임인데 부각이 되면 지표 해석도 이상하게 꽈서 잘 나와도 지금은 괜찮은데 향후 안 좋아질 것처럼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증시에서 나오는 해석들을 잘 보고 그 해석들로 만들어지는 증시 분위기를 잘 지켜봐야 합니다. 연준이 25bp 내리냐 50bp 내리냐도 어떤 분위기에서 내리고 내린 후에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증시가 달라지는 겁니다. 25냐 50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닌데 금리 인하를 하냐 안 하냐일 때는 안 한다와 25pp가 싸우는데 FOMC가 다가갈수록 25bp가 확실해지면 50bp가 등장해서 25bp냐 50bp냐를 이야기를 합니다. 금리 인하를 얼마나 할지도 분위기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증시의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잘 주시해야 할 듯 합니다. 지난번 경기 침체 프레임일 때는 고용이나 소매 판매, 소비 쪽을 보면서 경기 침체가 아니다라고 해서 주가가 복귀를 해주었는데 오늘 나온 지표를 보면 모두 확장 국면이죠. 예상보다 잘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힘을 내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할 거란 건 거의 확실시되었잖아요. 경제가 좋다고 하는데 경제에서 금리 인하를 결정한 것이다라고 하면 추가적 주가 상승도 나올 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경기 침체냐 아니냐를 의심하는 것 같고 경기가 안 좋아서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냐 아니냐를 의심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주가의 움직임으로 판단을 하는데요. S&P 500 미니 선물이 5,500에서 5,400까지는 우리가 겪었던 경기 침체 프레임으로 움직일 수 있는 구간으로 해석이 되고요. 5,400 밑으로는 부각이 되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안 좋게 흘러도 5,400 밑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다시 반등의 기회를 엿볼 수 있을 거고요. 테슬라는 235 위로 올라가는지 엔비디아는 118 위로 올라가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브로드컴이 하락을 했습니다. 반도체들이 굉장히 저조한데 저는 엔비디아가 다른 반도체들의 군기를 잡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2달 전 영상이지만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제가 링크 걸어 놓을 테니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증시가 빨리 물량 소화를 끝내고 상승으로 돌아서기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